여러분, 5년 동안 연년생 손주를 정성껏 키워줬는데 딸내외가 저한테 한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고 서러워서 잠이 안 올 정도였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드디어 제 삶을 즐기려고 했었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보자고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우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신청해뒀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이랑 등산 모임도 만들어뒀는데 다들 이제 손주 보느라 바빠질 텐데 우리끼리라도 건강 챙기면서 재밌게 지내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이랑 유럽 배낭여행 계획도 세워뒀었어요. 젊을 때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는데 이제라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정말 하루하루가 설레고 기대됐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들떠있는 게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했는데 정말로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렇게 기뻤을 수가 없었답니다. 첫 손주가 생긴다니까 남편이랑 둘 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축하한다. 우리 딸, 몸조리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하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축하해줬어요. 태교에 좋다는 것들도 사다 주고 산부인과 검진할 때마다 따라가서 초음파 사진도 같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삭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 제가 지금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 승진해서 밀릴 것 같아서요. 처음엔 뭔 소린가 했어요. 아기 낳고 육아휴직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물론 손주니까 예쁘고 보고 싶긴 하지만 갓난아기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딸아, 그건 좀.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갓난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육아 도우미를 써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정말 잘해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딸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엄마, 그런 분들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에서 아기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봤고 제가 직접 볼 수 없는데 난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때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딸아. 엄마도 이제 내 계획이 있어. 서예도 배우려고 하고 문화센터 요가 수업도 신청해뒀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해뒀는데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딸아이 목소리가 확 어두워지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딸아이랑 사위가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딸아이가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찾아오더라고요. 엄마, 저 오늘 엄마 좋아하는 홍삼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러더니 정말로 비싼 홍삼 세트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제 팔에 매달리면서 엄마, 저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아기 맡길 수 없어요. 엄마만 믿어요. 하면서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릴 때랑 똑같아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사위도 다음 날 제가 좋아하는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아니시면 저희가 누구를 믿고 맡기겠어요? 저희도 어떻게든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딸아이가 또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랑 건강차를 사가지고 와서 엄마, 저 진짜 일로 치면 안 돼요. 지금 회사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몇 개월만, 정말 몇 개월만 도와주세요. 제발. 하면서 눈까지 촉촉해지게 만들어서 애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예 수업이랑 요가 수업도 이미 신청해뒀고 친구들한테 등산 모임 나온다고 약속도 해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여행 계획도 세워뒀는데 하지만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결국 일주일 넘게 이런 식으로 공세를 당하니까 제가 항복하고 말았어요. 알겠다. 그런데 정말 몇 개월만이야. 엄마도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네네. 정말 감사해요, 엄마. 몇 개월만 금방 다른 방법 찾을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첫 손주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몇 개월이 5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답니다. 그렇게 첫 손주 육아가 시작됐어요. 딸아이는 정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회사에 나가더라고요.
워낙 일욕심이 많은 아이라 육아휴직을 길게 쓸 생각은 애초에 없었나 봐요. 2시간마다 밤중 수유 때문에 깨서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이 나이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손주니까 예뻐서 어떻게든 버텼거든요. 아기가 옹알이도 하고 고개도 가누고 기어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는 정말 귀여웠어요. 할머니 소리도 하고 제가 오면 웃으면서 팔을 벌리고 그럴 때는 정말 피곤함도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첫째가 생후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딸아이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엄마, 제가 또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뭐, 벌써? 첫째도 이제 겨우 6개월인데. 네, 계획에 없던 일인데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커리어 때문에 고민한다면서 왜 피임도 제대로 안 했는지. 그런데 이미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딸아이도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미 생긴 아기인데 어쩌겠어. 낳아야지. 그렇게 둘째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첫째를 계속 봐주면서 딸아이 배 불러오는 걸 지켜봤어요. 딸아이는 일만 하면 되니까 임신했어도 그럭저럭 잘 지내더라고요. 제가 첫째를 다 봐주니까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첫째를 봐줬어요. 딸아이가 직장에서 무리하지 않게 해주려고요.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어요. 또 손주가 하나 더 생긴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가 걱정되더라고요. 한 명일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2명이라니. 역시나 딸아이는 둘째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회사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도 부탁드려요. 연년생이라 더 힘드시겠지만 첫째처럼 둘째도 평일에는 엄마 집에서 재워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평일 내내 제 집에서 연년생 2명을 재운다고요? 그럼 제가 언제 쉬라는 거죠?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갓난아기 하나에 돌도 안 된 아이 하나를 동시에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게다가 평일에 재우기까지 하면 제가 언제 쉬죠? 그런데 이미 한번 승낙한 마당에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너무 간절해하는 거예요. 알겠다. 그런데 정말 힘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그렇게 평일에는 제 집에서 연년생 2명을 재우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이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둘째는 갓난아기라 2시간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달래서 재우고. 그런데 첫째는 아직 아기인데 둘째 때문에 질투해서 울고 관심 달라고 보채고 특히 둘째 분유 먹일 때 첫째가 질투해서 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갓난아기 안고 분유 먹이는데 첫째가 다리에 매달려서 할머니, 나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이 먹고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서 혼자서 둘 다 안전하게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둘째가 2시간마다 깨서 울면 첫째도 덩달아 깨고 한 명 달래놓으면 다른 한 명이 울고 정말 밤새 잠 한숨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요. 아이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다 보면 제 끼니는 항상 건성건성이었죠.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딸내외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럼 그때서야 살았다 하고 쓰러져서 잤어요. 그런데 일요일 저녁이면 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가고 딸내외는 엄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만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손주들이니까 참았어요. 첫째가 할머니, 사랑해! 하고 둘째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으면 피곤함도 잊어버리곤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좀 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개월만 더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연년생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있었고요. 첫째가 돌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밤중 수유 횟수도 줄어들고 낮에는 혼자서도 잘 놀더라고요. 둘째도 목을 가누고 웃기 시작하면서 점점 귀여워졌고요. 그런데 첫째가 2돌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딸아이가 그제서야 어린이집 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첫째는 어린이집 가니까 좀 나아지실 거예요. 등원아웃만 도와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조금 숨통이 트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등원시키고 오후에 하원시켜서 데리고 오고 그 사이에는 둘째만 보면 되니까 정말 한결 수월해졌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첫째는 친구들이랑 놀다 와서 그런지 더 씩씩해졌고 동생도 많이 챙기더라고요. 할머니, 동생 울어요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둘째 장난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말하길 엄마, 이제 둘 다 어린이집 가니까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등원아웃만 도와주시고 저녁에 와서 잠깐 봐주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두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서 간식 주고 놀아주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천국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고 만든 작품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딸아이네 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등원아원은 물론이고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딸내외가 퇴근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첫째가 5살, 둘째가 4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정말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도 둘이 알아서 잘 놀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몇 개월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도 70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하려고 했던 서예 수업도 문화센터 요가도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도 다 포기했어요. 남편이랑 계획했던 여행들도 모두 미뤄두기만 했고요. 친구들한테는 미안해서 연락도 자주 못했어요. 손주 봐주느라 바쁘다고 핑계를 대긴 했지만 그런데 친구들은 저와 달리 손주를 안 봐줘도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가끔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너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 맛있는 흑돼지도 먹고. 내가 없으니까 아쉽더라.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속상했어요. 친구들은 자유롭게 배우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는데 저 혼자만 손주 돌봄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외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고요. 물론 손주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제 인생이 통째로 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게 가끔 답답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해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 여행 한번 가보나? 계속 미루기만 하고.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서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얘들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혼자 저녁 먹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딸내외는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가끔 엄마, 고생 많으세요. 하는 말은 하지만 정작 제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노년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손주들도 예쁘고 해서 그냥 참고 견뎠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생활이 갑자기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들도 많이 컸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70대가 되어서 예전만큼 체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이 된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 딸아이네 집으로 가서 아이들 깨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이런 패턴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아이들도 저와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특히 첫째는 할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제게 꼭 안기곤 했고 둘째도 제가 오면 할머니 왔다. 하면서 뛰어와서 반겨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힘들었던 것도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이 제 손으로 컸구나.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간식을 주고 있는데 딸아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하는데 뭔가 표정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보려고요. 응, 뭘 알아서 해? 아이들 돌보는 건 말이에요. 이제 애들도 많이 컸고 저희도 회사 일이 좀 안정됐으니까. 내일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서요. 사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니,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어머니도 좀 쉬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5년 동안 매일같이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라니.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갑자기?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제 곁에서 놀고 있었어요. 첫째가 당연히 내일도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 내일은 같이 인형놀이 하자. 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딸이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네. 정말 갑자기? 응.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남편은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간이 생기는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5년 동안 거의 매일 보던 아이들을 갑자기 못 본다는 게 허전하고 섭섭했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최소한 미리 상이라도 해주지. 하루 전에 갑자기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라니.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아이들이 잘 지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러 딸네 집에 갈 필요가 없고 온종일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컸어요. 아이들 목소리도 그립고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기던 그 따뜻함도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딸아이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딸아, 애들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렇게 짧게 통화를 끝내더라고요. 왠지 더 이상 물어보기가 눈치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5년 동안 매일 봤던 아이들인데 갑자기 안 보니까 정말 허전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 쪽에서는 연락도 별로 없고 아이들 보러 오라는 말도 없고 뭔가 선을 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첫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이때다 싶어서 생일 선물을 사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5년 동안 함께했던 할머니가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사들고 저녁 시간에 딸네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첫째 생일 선물을 사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인형이랑 장난감을 골라서 포장까지 정성스럽게 했거든요. 5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첫째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 본 아이들 얼굴도 너무 보고 싶었고 잘 지내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고요. 며칠 동안 아이들을 못 보니까 정말 허전했거든요. 제 무릎에 앉아서 책 읽어달라고 하던 모습, 간식 먹으면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저녁 8시쯤 딸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선물 봉지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야, 엄마다. 엄마! 깜짝이야! 문이 열리면서 딸아이가 나타났는데 순간 딸아이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웃기는커녕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찾아온 것 같은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엄마?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그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에 순간 당황했어요. 5년 동안 이 집을 드나들면서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안에서 사위가 나오더라고요.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완전히 얼굴을 찌푸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말투도 완전히 귀찮다는 식이었어요.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이 불쑥 찾아온 것처럼요. 집 안을 보니까 테이블 위에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고 아이들이 생일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미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었구나 싶었죠. 아, 벌써 생일 파티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도 같이. 그런데 딸아이가 정말 차갑게 말을 자르더라고요. 엄마,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계획이 다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5년 동안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도 하고 와야 하는 관계가 된 건가요? 미안해, 딸아. 그런데 첫째 생일인데 할머니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선물도 사왔는데. 선물 봉지를 내밀었지만 딸아이는 받지도 않고 팔짱을 끼면서 엄마, 저희가 가족끼리 조용히 하려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이제 저희끼리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위도 옆에서 정말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그러게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다니까요. 그리고는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정말 민폐 끼치는 시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정성껏 돌봐준 손주의 생일인데 할머니인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첫째가 저를 보고 할머니!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웠던 그 목소리, 그 작은 발걸음 소리. 할머니, 오늘 내 생일이야. 케이크도 있어. 아이는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와서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5년 동안 매일 함께 했으니까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가족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딸아이가 아이를 거칠게 제지하면서 가서 아빠한테 가. 할머니는 이제 가셔야 해. 왜? 할머니도 같이 케이크 먹으면 안 돼?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딸아이가 더 날카롭게 안 된다고 했잖아.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만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저는 뭐가 된 건가요? 5년 동안 친엄마처럼 돌봐준 할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건가요? 사위는 아이의 등을 돌리고 서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 초 다 녹겠네. 라고 딸아이한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안 보이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딸아, 그래도 할머니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제 정말 저희끼리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이서방, 있잖아요. 이서방 예민한 거 알죠? 나도 중간에서 불편해요. 그 마지막 말이 정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렇게 내쫓기다니. 결국 저는 선물만 문 앞에 놓고 돌아서야 했어요. 아이가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도 케이크 먹어야지. 하면서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 목소리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너무 서럽고 억울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딸아이와 사위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사위가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던 모습, 딸아이가 가시라고 말하던 그 순간들. 5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성껏 돌봐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하고 와야 하는 남 취급을 받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뭘 한 건가 싶었어요. 제 노후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바쳐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포기하고 남편과의 여행 계획도 다 미루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이야. 정말 서러웠어요. 돌봐준 공은 어디에도 없구나.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만약에 둘째 아들 내외가 나중에 아기 낳아서 키워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하기로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정성껏 돌봐줘도 결국 손주는 다른 사람 아이구나. 제가 이 집 가족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줄은 몰랐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5년 동안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정말 어쩜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돌아간다면 손주 안 봐줬을 것 같네요. 너무 섭섭하고 서럽네요.